일단 제 정량적인 스펙은 제가 뭐 학벌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어학점이나 어학 자격증 다 평범한데 가장 크리티컬했던 건 이전 회사 경력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도료 회사에 근무했다 보니까 도료의 특성과 같은 부분에서 아무래도 차별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도움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또 혹시라도 화공 전공자분들 중에 조선소에 오실 의향이 있으시면 도료의 특성이나 도장 공정의 목적과 같은 것을 좀 공부를 해서 어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학공학 취업 이야기 케미스트리입니다. 조선 산업도 화학공학과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셔가지고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주신 분을 모셨습니다. 벤노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학공학을 전공한 벤놈이라고 합니다. 저는 HD 현대 조선 3사 중 한 곳 도장 품질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화학공학 졸업생들이 취업하는 메인 산업은 아니지만 이러한 길도 있고 또 회사에 대한 소개도 드리려고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계속 말하지만 화학공학은 범용성이 너무 뛰어나서 못 가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특강을 하고 왔는데 대부분의 취준생 화학공학과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산업에서 일하는 거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지 않냐. 저는 항상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석화 산업에서 반도체 산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벤놈님께서는 이제 페인트 산업에서 이제 조선소 산업으로 넘어오신 거잖아요. 뭐 이게 어떻게 쉽게 도움이 되셨나요? 근데 아무래도 선박을 건조할 때 페인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페인트와 관련된 부서가 뭐 선행도장부뿐만 아니라 선행도장이라는 게 그 내업도장을 말하는 거고 또 외업도장도 있고 또 저와 같이 도장 품질 부서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인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을 원하니까 도료 메이커에서도 경력으로 많이 뽑아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외업도장이랑 내업도장이 이제 외업도장이라는 게 밖에를 이렇게 도장을 네, 하는 맞습니다. 거고 이제 안쪽도 해야 되는 걸 이제 내업도장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 도료를 칠할 때 네. 항온 항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뭐 습도나 온도가 달라지면 페인트가 잘 안 붙고 또 결함이 생겨요. 그래서 쉘터 내부에서 항온 항습을 유지하면서 도장을 하는 걸 내업 도장이라 하고 또 외업 도장은 탑재를 해서 도크에서 배를 완성된 상태에서 도장을 하는 걸 외업 도장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내업도장은 항우당습이니까 약간 반도체처럼 방진복 입고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방진복이라기보다 이게 페인트 자체가 인체에 좀 유해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보호구를? 그쵸, 보호구라고 해야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방진복은 파티클 이슈가 안 나게 파티클 하는 이슈가 안 나게 하는 거고. 거잖아요. 저희는 본인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 환경을 보호할 필요는 없어요. 항우당습이라고 하셔가지고 약간 방진복 같은 거 입을 줄 알았는데 그건 따로 없고 네네. 항우당습이지만 그냥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보호구만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솔직히 품질이 들어가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솔직히 생산보다. 그런가요? 제 주변 사람들 보면 이제 네. 품질이 되게 좀 어려웠는데 왜냐면 되게 소수 종목이기도 하고 근데 생산에서 지금 품질로 넘어가셨어요? 네. 혹시 어떻게 변경이 되셨나요? 사실 제가 요청한 것은 아닌데 저희 회사는 품질을 좀 다른 쪽에서 옮겨오는 방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TO가 어떻게 나가지고 저한테 먼저 오파가 네, 왔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옮게 됐습니다. 평판이 좋으셨나 보네요. 생산 쪽에서. 두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첫 번째 평판이 좋아서 두 네. 번째 얘랑 일을 절대 하기 싫어가지고 1번이신가 2번이신가요? 1번 그러면은 본인의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 모든 직무에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특히나 조선소는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사람을 잘 대해야 하는 것 같아요. 직영 근무자보다 협력업체 인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그분들 덕분에 회사가 잘 돼서 또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급여도 받고 성과금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조선소는 내국 선주사들이 상주에 있는데 해외 선주사라도 한국인 감독관을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끔씩 영어로 업무 관련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영어로 잘 대응하면 위에서 이놈 능력 있네 이렇게 고평가도 받고 향후 진급할 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화공에서 배운 전공 지식 중 실제 업무에서 활용되는 것들이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도 없습니다. 저도 기아 도장부에서 근무하시는 분 인터뷰를 봤는데 상황이 저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학부 때 유기화학 좋아하고 뭐 반응공학이나 분리공정 이런 거 다 좋아했는데 막상 제 업무에서 적용할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굳이 꼽자면 도료의 화학적인 특성이나 도장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방식 때문인데 이러한 게 다 화학 반응이다 보니까 그런 이해는 좀 빨랐던 것 같아요. 방식이 부식 방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럼 이제 그 따개비 같은 게 엄청 막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 막 직접 제거도 하시나요? 그건 이제 협력업체분들이 해주시는 네, 그렇죠. 그리고 방식 페인트가 있는데 그 페인트는
자연적으로 따개비랑 같이 떨어지는 페인트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험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약간 좀 단가가 세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취업에 성공하셨을 때 당시에 정량적인 스펙은 어떻게 되셨나요? 뭐 학점, 어학점수, 자격증 등. 학점은 한 3점 후반, 3.8에서 9 정도 됐던 것 같고, 어학은 토익스피킹 IH, 그리고 자격증은 화공기사랑 산업안전기사 2개 있었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는 딱 이 정도가 평균 같았는데, 요새는 취업 한파기도 하고, 또 조선업이 호황이라서 지원자들 스펙이 올라간 것 같아요. 와,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어학 성적이 높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토익 높은 사람은 있었는데 토익 스피킹 IH 정도까지 있다. 영어를 원래 잘하셨나요? 뭐 어학연수를 갔다 오셨다고? 아니요, 그냥 2주 딸깍하고 2주요? 네. 역시 영어는 재능이죠. 근데 저는 사실 영어에 재능이 있다기보다는 토익 스피킹은 좀 암기 위주라서 좀 외워서 해서 좀 덕을 본 것 같아요. 화학공학과의 가장 큰 장점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반도체, 2차전지, 정유, 석화, 조선소, 뭐 생명과학, 뭐 제약, 바이오 이렇게 되게 많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쓴 다음에 여러 개 붙었을 때 이제 그때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 조선소가 규모가 엄청 크고 힘들다 보니까 뭐 그쪽 출신이면 잘 적응하겠다 이런 카더라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좀 제가 뭐 석화나 조금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ROTC 나온 사람들이 되게 일을 좀 잘하더라고요. 약간 상명하복에서 약간 팀 직책자들이 시킨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냥 해보고 그때 안 되면 좀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 MG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MG는 이제 바로 일을 딱 줬을 때 이거 왜 해야 돼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ROTC 전형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직책자분들이. 그런 것처럼 조선소도 약간 좀 상명하복이 있죠. 그 정도 아닌가요?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ROTC 전형이 따로 있거든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장교 출신을. ROTC 전형이 있는 회사다? 이건 약간 좀 되게 좀 보수적인 집단을 맞습니다. 뜻하죠. 네. 제가 취준할 때도 ROTC 전형 있는 회사들은 좀 되게 보수적이니까 좀 조심해라라는 카더라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뭐 그런 아무리 보수적인 회사여도 일단 자기가 일을 해보기 전까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막 보수적이어서 여기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요즘같이 지금 IMF보다 힘든 취업 사회라고 하는데 그건 좀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합격을 해서 이제 고르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취업 준비 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일단 제 정량적인 스펙은 제가 뭐 학벌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어학점이나 어학 자격증 다 평범한데 가장 크리티컬했던 건 이전 회사 경력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도료 회사에 근무했다 보니까 도료의 특성과 같은 부분에서 아무래도 차별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도움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또 혹시라도 화공 전공자분들 중에 조선소에 오실 의향이 있으시면 도료의 특성이나 도장 공정의 목적과 같은 것을 좀 공부를 해서 어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료의 구성 요소 이런 거를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도료회사에서는 제가 직접 생산팀에 있었으니까 그런 거를 제가 용제나 안료나 이런 거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소서, 인적성, 면접 꿀팁. 저는 도료회사라는 차별점이 있어서 좀 수월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런 경력이 없으시면 화학공학 전공자로서의 차별점을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전공 지식이 쓰이지 않는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딥하지 않게라도 도료의 특성이나 또 저희 전공 중에 열 전달 전공과 같은 근거를 들어서 LNG 화물탱크의 단열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같은 것을 어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더라도 어떻게든 온몸을 비틀어서 온몸 비틀기? 쓸거리는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조선소 내 희귀 전공인 화학공학 전공자의 특이점을 어필하시면 흥미를 가지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약간 전공을 뽑는 이유가 있죠. 뭐 기계공학은 이런 것 때문에 뽑고, 뭐 전기전자는 이런 것 때문에 뽑고, 화학공학을 왜 이 직무에서 뽑았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다른 이제 제 오픈 채팅방에서 한두 분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캐드 같은 게 도움이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캐드 같은 경우는 화학공학에서 많이 안 쓰이잖아요. 캐드를 쓰는 직무를 뽑을 거면은 기계공을 뽑지 화공을 뽑을 게 아닌데 약간 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왜 화학공학과를 뽑아야 되는지, 그리고 화학공학과 많은 학생들 중에 왜 당신을 뽑아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하고 싶은 한 가지. 저는 2차전지나 반도체 쪽으로도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아무런 정보 없이 방구석에서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화공 루트인 정유나 석화 쪽으로만 강의를 듣고 공부했어서 남들 삼성전자 쓰고 하이닉스 쓸 때 저는 쓸 거리가 없더라고요. 또 심지어 저희 학교는 반도체 팹도 갖고 있어서 이쪽으로 공부했었으면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저도 여기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지금 반도체 쪽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반도체 뭐 실습 경험이나 과목 수강 한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저는
내가 이 산업을 왜 지원했고 이 해당 직무를 왜 지원했는지 그리고 왜 나를 뽑아야 되는지 그래서 나 산업 직무에 대해서만 진짜 미친 듯이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대부분 산업에 합격을 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 반도체가 제가 제일 가고 싶어 했고 대우도 제일 좋아가지고 반도체 산업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약간 취준생 분들도 막 그런 경우들이 그런 질문들을 진짜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백노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자기는 이제 반도체 들은 게 없고 2차 전지 들은 게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거를 들은 학생들만 있진 않아요. 실제로 입사한 동기들을 보면 그래서 자기를 왜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있으면 좋긴 하죠. 근데 없는 경우들도 지원을 해서 붙은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반도체 팹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진짜 뭐 엄청 좀 규모가 큰가요? 저는 이쪽으로 수강을 안 해가지고 직접 안 들어가봐서 아.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화공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한 가지. 지금 단군 이래 최대 취업이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언론에서도 많이 그러고 있고, 또 화공학의 전통 산업인 정유나 석유화학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눈을 돌려서 방위산업이나 조선소는 지금 사실 대개 호황이라 사람을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어느 산업에만 꽂혀서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다양한 곳으로 난사를 하다 보면 또 기회가 올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한 번의 기회를 잘 잡으셔가지고 또 좋은 회사 들어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저는 진짜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화공의 가장 큰 장점이 범용성이 넘사기 때문에 모든 산업을 다 쓸 수가 있는데 굳이 그런 장점을 버리는 화학공학 취준생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상 이 산업에 대해서 뭐 없다고 안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려면 화학공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의 친구들은 그 산업밖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을 못 쓰는데 화학공학과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짜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정유, 석화가 진짜 완전 무너졌지만 다른 산업도 다 같이 무너진 게 아니라 무너진 게 있는데 다행히 뜨고 있는 산업 이제 방위산업이나 조선산업이 너무 뜨고 있잖아요. 그런 점은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추가적으로 말씀도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를 해주신다고 먼저 요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영상을 보고 자기도 화학공학과 후배들에게 자기가 다니는 산업과 직무에 대해서 공유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말씀을 주시면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배님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